반갑습니다. 네, 오늘 1월 21일이네요. 1월 21일 목요일 서장 온라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98쪽 48 임판원 소첨에 대한 답서 할 차례거든요. 129회째네요. 네, 서장 이게 한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만 2년이 됐는데 아직 다 끝나지 못했습니다. 한 올해 여름쯤에 끝날 것 같은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라는 게 사실은 그런 어렵거나 힘든 건 아니고 생각이 쉬어지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 마음도 이제 생각으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뭘까? 사실 이것은 생각이 있으나 없으나 늘 변함없는 것이고 똑같은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항상 이 부족함 없이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리 생각을 일으켜서 찾을 일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찾으려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도 않고 이게 와닿았다 하더라도 분명하지 않고 힘이 없고 이제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고 그런 어정쩡한 어떤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마음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그런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견해죠. 그것도 정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라는 것이 멀리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얻거나 아니면은 평범하지 않은 어떤 삶을 살아야 뭐 출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수행을 한다거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잠을 줄이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통제를 해서 도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망상이 일단은 쉬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를 이제 이룬다 하면은 그게 이제 여기에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어렵게 노력해서 얻더라도 그거는 진실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노력을 하든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든 머리에 든 게 많든 적든 만약에 행복한 상태든 불행한 상태든 늘 변함없어야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 멈춰 있든 아니면은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에 있든 그걸 놓아버리고 이렇게 쉬어지든 간에 늘 변함없어야지 그게 진실한 것이고 그게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래 면목이라고 이거를 선에선 얘기를 하는데 본래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본래 우리 자신의 얼굴, 본래 면목이라는 게. 그럼 본래 나 자신의 얼굴은 뭘 하든 항상 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지금 그게 늘 똑같은 것이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이걸 떠나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 본래 면목이다. 내지는 지금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본래 면목이다. 그러면 그건 본래 면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생각이 일으킨 거거든요. 우리 여기에서 사실은 많이 걸려 넘어지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순간 여기라고 하면은 그게 진정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있는 그대로라는 생각이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미세하게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막에 가려 있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의식 상태를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여기에 이제 고정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라는 단어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어떤 식의 어떤 현상적인 그거에 딱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바로 경계 내지는 조작된 상태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그런 차이인데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진짜로 여기는 진짜라는 분별도 일어나지 않은 여기인 것이고, 여기라는 것도 여기라는 어떤 그 공간성이 분별되기 이전인 거예요.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아주 그냥 습자지보다도 더 얇은 차이인데, 이거를 신신명에서는 호리유차면 천지형격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어떤 시공간성에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거는 호리, 털끝만한 차이가 벌써 벌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라고 할 수 있는데 멀리 가서 찾을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그 법문을 듣고 있든 어떤 사물을 보고 있든 글을 보고 있든 지금 여기를 벗어나 있지 않은데 그 상태가 벌써 조작에 떨어진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제 식으로 말하면 벌써 경계에 떨어진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너무 순식간에 발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세한 차이에 탁 걸려서 이게 뭔가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 와닿지 않는다, 시원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 이런 식의 어떤 애매모호한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표현이 뭐냐면 말은 다 알아듣겠대요.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 시원하지 않다, 이런 식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근데 알겠는데 시원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진짜로 아는 거는 진짜로 이거를 아는 거와 그 명쾌함, 시원함은 같이 있는 것이지, 아는데 시원하지 않다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서 아는 게 아니고, 생각을 일으켜서 그 분별 속에서 어떤 의미나 이치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마음이 탁 뭔가 멈춘다 해야 되나요? 그냥 이 자리, 그냥 틈없이 그냥 탁 그것이기만 하면, 그 지금 여기라는 그 언어에 제한된 여기가 아니라 뭐 컵해도 이거고 꽃해도 이거고 하늘해도 이거고 땅해도 이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라는 어떤 언어적인 규정, 어떤 시공간적인 그런 지점에 이것을 두고 있다면 지금 여기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자유자재하게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고, 이거를 다른 다양한 말에서 여기에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통하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저기 컵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두라든가 이목구라든가 뜰 앞에 잣나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하늘, 땅, 산하대지, 아니면 그 금강경의 모든 말, 서장의 모든 말에서 시원하고 명쾌해지지 않아요. 그냥 어떤 구절에서만 아는 것 같아. 그거는 진정으로 여기에 통한 게 아니라 어떤 식의 자기 규정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미세하게 벌어진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생각의 경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그 경계에 빠져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 이거거든요. 근데 어떤 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식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식의 언어적인 규정이 아니에요. 어떤 식의 어떤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이 당처인 것이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여기라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규정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제대로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알려는 그 마음이 순식간에 발동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생각이 떨어져 있는 줄을 모르는 거라. 근데 여기는 그냥 여기예요. 그냥 모든 어떤 알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 저절로 모든 만상을 비추는 이게 있어요. 여기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 공부라는 건 그거죠. 이거를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이라는 어떤 뜻에 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마음인 것이고, 컵에서 컵이라는 뜻에 떨어지지 않으면 컵이 그냥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어떤
단어에서 하늘이라는 어떤 대상이나 하늘이라는 이미지나 하늘이라는 언어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늘 하는 게 이거고 하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알려는 노력, 보려는 노력, 잡으려는 노력, 얻으려는 노력이 탁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 하는 이거 하는 이 자체이죠. 이 하는 이 자체이고 컵 하는 이 자체이고 뭐 지금 하는 이 자체이지 지금이 아니에요. 여기 하는 이 자체이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라는 공간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떤 식의 어떤 그 경계, 언어적인 경계, 생각의 내용에 떨어지지 않으면 과거도 이 자체인 것이고 미래도 이 자체인 것이고 또 기억도 이 자체인 것이고 뭐 온갖 망상이 이것인 것이죠. 온갖 망상 자체가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차이가 진짜 망상에 떨어지느냐 마음에 통하느냐의 아주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이 사실은 우리가 내가 이걸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려는 노력이 이게 쉬워져야 돼요. 이거는 마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마음에 통하는 것이고 마음이 어떤 대상에 자꾸 떨어지다가 마음이 마음자리에 문득 멈추게 되는 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뭔지 모르고 자기 정체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요. 마음이라는 게. 우리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말하면 말에 떨어지고 느끼면 느낌에 떨어지고 뭘 보면 그 대상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생각하면 그 생각에 떨어지고 뭐 이 몸을 이제 자기라고 여기고 아니면은 뭐 자기라는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 그게 다 찰나적으로 일어난 분별 망상인데 마음이 주처를 모르고 자꾸 무상한 거에 자꾸 사로잡히고 그것을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분리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왜 편안하지 않냐면 마음이 항상 자기 자리에 있으면 항상 편안해요. 이거는 대상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 일어난 분별이 있고 그 일어난 분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분별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분별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대상은요 쉼없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현상은. 문득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흔히 과거라는 것은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는데 불행한 사람은 나쁜 기억을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자꾸 나쁜 기억에 떨어져요. 막 긍정적인 사람은 뭐 즐거운 경계를 집착하고 그거에 자꾸 사로잡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과거는 좋은 기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행복해. 근데 순식간에 이 생각이라는 게 무상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이 딱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막 즐거운 과거를 상상하다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나한테 아주 큰 상처를 준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순식간에 그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단지 그 무상한 기억이 여기서 일어났을 뿐인데 인연따라 일어났을 뿐인데 순식간에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생각을 동일시해서 거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했다 불행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불행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불행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한 기억을 자꾸 잡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당했다.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식의 고착된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한데 즐거운 상태에 있고 싶어. 그러면 즐거운 기억을 자꾸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은 즐거웠던 사진을 본다거나 즐거웠던 일이
이 일을 일부러 만든다거나 즐거운 일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어떻게 아느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만약에 괴로운 일이 있어요. 괴로운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을 잊으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환경을 바꿔봐요. 그 기억이 연상되지 않은 장소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문득 뭔가 거기서 벗어난 듯한 느낌을 얻어요. 때로는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교 모임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기억을 잊기 위해서 뭐 술을 마신다거나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어떤 생각 자꾸 일어나면 동일시가 되고 사로잡히니까 그거를 대치할 만한 것들을 찾거든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잠시 그 고착돼 있던 생각을 대치할 만한 어떤 즐거운 이벤트를 만들면 왜 그게 일이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 근데 그 이벤트가 끝나고 돌아오면 여전히 그 문제가 또 심각하게 남아있지? 그걸 보면은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장소에 가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더라도 똑같은 강도로 그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 불행한 어떤 분별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대신할 만한 어떤 즐거운 기억을 대치해버리면 그 일이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 경험을 할 동안에는. 그건 뭐냐면 그게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즐거운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제 즐거운 기분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이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도라는 거는 즐거운 기억도 아니고 불행한 기억도 아니에요. 즐거운 생각도 아니고 불행한 생각도 아니에요.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이고 불행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이고 즐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여기이고 불행한 감정이 일어나는 여기거든요. 여기는 즐거움도 없고 불행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감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그런 식의 실체 없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끊임없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걸 선사들은 마치 거울처럼 비춘다 하거든요. 끊임없이 비추고 있는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깨달아 버리면 이것이 생각이나 감정이 어찌할 수 없는 쉴 자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 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한 우리는 도 공부를 하더라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다 생각이나 느낌 속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나 느낌을 조작하는 것이지 그것에서 자유로운 어떤 내적 상태에 진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 생각이나 감정에서 완전히 풀려난 거기가 드러나지 않은 한 100년을 수행하든 1000년을 공부하든 그건 다 꿈속의 일이고 꿈속에서 조작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 어떤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에 통하면 되거든요. 시시각각 느낌이 일어나는 여기에 통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문득 한번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면 돼. 생각으로 떨어지기 이전 생각이 딱 일어나는 이 자리에 통해버리면 돼요. 여기니까. 여기에 생각이 당처에 통하면 이게 느낌의 당처이고 소리의 당처이고 어떤 형태의 당처이고 빛깔의 당처이고 냄새의 당처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촉감이나 우리가 세상을 어떤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일이라는 걸 탁 문득 자각하게 되고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건데 이건 언어적인 표현인 것이고 그게 뭐냐 이거라는 이거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게 아무런 뜻도 없고 여기 아무런 이미지도 없고 아무런 해석이 없어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자체인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나는 현상은 막 순식간에 다양하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자체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비추고 있는 이거는 늘 똑같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감각도 일어나고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여기에 통하고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마치 꽃이나 사람이나 사물이 분화된 게 아니라 마치 한 폭의 어떤 산수와 같은 그냥 여기서 다 드러나는 평등한 어떤 것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분리 없는 하나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여기에서 살면 돼요. 여기서 쓸 거 쓰면 돼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면 분리되지 않은 자리, 분별되지 않은 자리에서 모든 분별을 쓰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냥 분별되는 모습에 동일시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마치 내가 이 전체성인데 본래 면목인데 나 자신이 본래 면목인데 내가 마치 한 개인이 된 듯한 아니면 내가 마치 한 사물이 된 듯한 그런 식으로 축소돼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구속인 거죠. 갇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분별에 떨어지더라도 실제로 내가 분리된 어떤 상태로 이게 변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이지. 원래는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다 이 한 폭의 산수화예요.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사나 돼지 사람 사물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여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살아있어. 계속 끊임없이 인연 따라 새로운 거를 계속 창조해요. 드러난 것들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여기에 통해야지 항상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신선해. 항상 새로워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데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허무감을 느끼고 무상함을 느끼지만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늘 신선해. 늘 이게 팔딱팔딱 살아있어요. 늘 새로운 음식을 섭취하는 듯한 느낌이고 늘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신선해요. 삶이 아주 신선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생각으로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물이고 똑같은 사건이지 원래는 똑같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그림을 구경하는 것이고 새로운 영화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끝나지 않는 어떤 영상을 경험한다 해야 되나요? 이 이야기는 엔들리스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마치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이 끝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항상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끝나지 않는 현상을 항상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한 개인이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 이걸 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그 살아있는 생선이 팔딱팔딱 뛰는 거와 같은 이 살아있습니다. 깨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생선이 팔딱팔딱 튀는 거와 같은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용광로에서 용광로를 펌프질하고 막 그거 뭐죠? 뭐 줌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공장과 같은 것이다. 아니면 그 엔진과 같은 것이다. 계속 엔진은 쉬지 않고 계속 이거를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고정관념으로 보면은 이 몸이 늙어서 죽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거를 하나의 어떤 개체로서 볼 때의 해석인 것이고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새로워지는 것이지.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개인이라고 봤을 때 이건 늙어서 죽어간다, 노화인 것이고,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것은 이거를 나로 봤을 때의 일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이나 똑같은 살아있음이고 신선함이고 깨어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면 늙어간다. 부정적인 쪽으로 규정하고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뭐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자라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긍정적인 어떤 언어로 쓰거든요. 근데 푸릇푸릇하게 자라든 꽃이 피든 열매가 맺든 낙엽이 떨어지든 다 똑같은 신선함이고 새로움이라는 거죠.
근데 개인으로 봤을 땐 그건 불행인 거예요. 늙어간다는 거, 늙어 죽는다는 거. 그래서 12연기에서 우리가 뭐 무명행식, 명색, 그 다음에 뭐죠? 육처, 촉수, 애치, 유, 노, 뭐 병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관점이고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관점인 것이고 그것을 벗어난 자리에서 보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깨어 있음이고 살아 있음인 거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늙어 죽는다라는 생각이 신선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 있지 않으면,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건강해진다라는 생각도 불가능하지만, 살아 있다라는 생각도 불가능하지만 죽어간다라는 생각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한 개인에게 탁 가둬버리면 너무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생과 사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살아있다, 죽어간다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그 생사가 아니라 그냥 찬란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그냥 모든 일인 거예요. 생사가 그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 전체성을 자기라고 본다면, 이 전체성을 나의 개인의 육체에 비유를 한다면 산다, 죽는다, 이게 팔을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 왼쪽은 긍정적인 거, 오른쪽은 부정적인 거, 아니 오른쪽은 긍정적인 거, 왼쪽은 부정적인 이런 식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는 뭐 그 좋고 나쁜 거의 중심에는 자기라는 어떤 고정된 상을 두고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정된 상도 여기서 일어난 이 손의 움직임인 거거든요. 나라는 생각도. 나라는 생각, 이 몸이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어떤 그 팔다리의 움직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로 탁 고착시켜버리면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 한 개인이 젊어지는 거는 뭐 행복한 일이고 늙어가는 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일어나는 현상에 탁 갇혀버립니다. 가장 큰 어떤 번뇌의 핵이 그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나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공부해서 이 자리가 와닿더라도 사실은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항상 우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면목이 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을 찾아야 돼. 본래 면목을 찾는다? 사실 본래 면목을 알아보는 거죠. 마음이 마음을 깨닫는 거죠. 마음이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가 쉴 자리, 여기에는 이 마음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떤 한 물건도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그 모든 물건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래 이 투명한 이 살아있음이구나, 이거구나. 이게 뭐라고 투명하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투명하다 하면 벌써 한 물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투명하다 해도 이게 해당이 안 되고, 마음이다 해도 이거 벌써 마음이라는 어떤 그 물건이 아니고, 아니면은 본래 면목도 아니고, 아니면 자아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불성도 아니고, 자성도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니 본래 면목인 여러 가지 그 언어를 동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득 그 한 생각, 마음 하는 이 자리, 마음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하는 이 자체, 마음이라는 뜻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소리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 하는 이런 안으로 들어간 어떤 뭔가를 찾지도 않으면 그냥 마음 하는 이 자체가 마음이고 꽃 하는 이 자체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부산, 서울, 부산 할 때 서울 하는 데서 부산이 되고 부산 하는 데서 서울이 되지, 서울이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서울이 저기가 있는 것이 되고 부산이 여기 있는 게 되거든요. 서울, 부산 하는 데서 서울에 안 떨어지고 부산에 안 떨어지면 서울 하는 이 자체, 부산 하는 이 자체가 온 도시인 것이고 온 나라인 것이고 온 우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모든 말이 다 여기서 되기 때문에, 모든 분별이 다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 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예요.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예요. 그냥 이 자체예요. 여기 이 자체라는 거 한 마음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냥 여기라니까. 그냥 여기라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일으키니까 자꾸 따로 있는 물건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고 자꾸 그거를 생각으로 구하죠. 이 자체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 자체가 아닌 건 다 생각으로 구하게 돼요. 왜냐? 이거는 생각이 아니거든. 이미 직면한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닌 거는 다 생각이에요. 아, 이거를 지금 이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이 뭐지?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다 드러나 있는 생각이 뭐지? 뭐 밖에 드러난 게 생각인가? 아, 밖에 드러난 게 마음인가? 이것도 다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자체는 그냥 이것 하든 컵 하든 꽃 하든 뭐 하늘 하든 땅 하든 이거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냥 부산 하든 서울 하든 이거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산, 아, 여기 있지 하면 생각이고, 서울,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다 드러나 있는 거를. 내가 살던 뭐 어렸을 때의 어떤 고향이 따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향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시절에 고향은 없어요. 거기에서 고향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아, 내가 살았던 데는 제주도 한라산 중산간 밑에 있는 어느 마을이지. 지금 여기 떠오르거든요. 제 고향이. 그림이 여기서 그려집니다. 부산에서 제주도가 있지 제주도에 제주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산에 있다는 말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주도가 있지 거기에 제주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순간에 자기 고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향이 거기 있나? 고향을 딱 떠올리면은 고향이 여기서 딱 일어나거든요. 아,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고향 마을의 어귀가 떠오르고 거기에 이름이 떠오르고 그때 같이 지냈던 사람이 여기서 떠올라요. 이름이 떠오르고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때의 그 아련한 어떤 그 느낌들이 다 한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싹 생각에 떨어지면 막 그 시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네들한테 어디서 사셨는지 살아온 얘기 해보시라 하면 막 처음부터 하시는 내 얘기를 하면 소설 10권을 써도 모자란다 하면서 막 그때부터 그 생기를 잃던 눈이 막 초롱초롱 그때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10대로 막 살아있어. 근데 그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요. 평소에는 그냥 별로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살아있지도 않고 그런데 마치 고목나무에 그런 생기 없음을 탁 이렇게 보이다가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별로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는 상태 있잖아요. 아무런 에너지가 안 느껴지다가 옛날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갑자기 눈이 막 빛을 발하면서 마치 그 시대의 어린아이가 돼서 막 그 얘기를 수도 없이 꺼내는. 그때 살아있어요, 어르신네들은. 근데 그 옛날 그 수십 년 전 그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에 확 빠져드니까 그게 바로 그 어린아이의 동일시가 된 거거든요. 생각 속의 나의.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눈앞에 이것저것이 있다라는 것도 찰나간에 일어나는 게 생각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것뿐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어처구니 없게도 세상은요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뭔가 그렇게 다양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영화 한 편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영화라는 삶이 영화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이 마치 그 꿈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대단한가? 그게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그게 그렇게 막 지극히 막 대단하게 막 환희롭고 그런 것인가?
그건 다 이제 생각을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어떤 내적 상태를 뭐 초연하다, 뭐 구름에 달 가듯이 하다, 의연하다, 흔들리지 않다라는 건 별로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실은 대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뭐가 진짜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깨닫는다는 거는 지금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직해 있는 이 마음에서 마치 이게 무슨 살아있는 영사기처럼 모든 거를 인연 따라 비추고 있다라는 그거죠. 영사기가 하얀 스크린에 비추면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검은 거에 비추면 그런 게 상이 잘 안 드러나죠. 인연 따라 어떤 건 선명하고 어떤 거는 흐릿하게 어떤 거는 뭐 진짜 있는 것처럼 어떤 거는 아련한 것처럼 만약에 눈앞에 있는 거는 아주 하얀 스크린에 비춘 거와 같고 어젯밤 꿈속의 일 같은 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느낌 뭐냐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 가지 감각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마치 뭐 울퉁불퉁한 벽면에 비춘 거와 같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라 지금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감각이나 어젯밤 꿈이 지금 떠오르는 것이나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죠. 이 인연 따라 이렇게 물질감으로 아니면은 어떤 느낌의 형태로 감각의 형태로 자유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인 것이죠. 바로 이거다. 바로 직해 있는 이거다. 한 생각을 딱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우리가 체험이 오는 순간에는요. 그냥 뭐냐면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돼야 돼. 막 알려는 마음이 막 지극하다가 이거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 순간 탁 내려놓게 되거든요. 알려는 마음이. 그러면 어디 있냐면 저기 있다고 여겼던 것이 이미 여기 있었구나. 일체가 다 이거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한 생각 일어나는. 옛날 생각 떠오르는 게 바로 여기서 떠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떠오르고 있다. 이 자체 이것뿐입니다. 이거 지금 이것뿐이에요. 이거 이 자체 이것뿐이라고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그냥 이게 숨어 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게 현상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다 드러나 있다고. 이것뿐이라고요. 생각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생각을 굴리시면 안 돼. 그냥 이게 있잖아요. 이거 있죠. 이거 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냥 이게 확실해져 버려야 돼. 이것뿐이구나라는 자기 확신이 확 와야 돼요. 다른 건 다 생각이었구나. 그 생각의 습관성이 너무 강해서 여기에 있지 못하고 자꾸 순식간에 막 생각에 떨어져서 이것저것을 따로 있다고 여겼구나. 이런 식의 어떤 자각이 와야 되거든요. 뭐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변함없는 진실은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게 뭔지 이렇게 와닿습니까? 이거 지금 있잖아요. 이거뿐이거든요. 이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뿐이에요. 아니 여기에서 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이 아주 그냥 오래 사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마치 꿈 같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증거가 별로 없어. 근데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지금 짧은 어떤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분별에 떨어지면 그 긴 세월을 꾸준히 뭔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긴 세월을 살아온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찰나간에 일어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지난 세월이 꿈과 같다라는 거는 모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당연히 지금 그 지난 세월이 이것인 것인데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마치 덧없는 인생과 같은 마치 어젯밤 꿈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느낌? 막연한 그걸 분명하게 알아버리면 돼요. 분명하게 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덧없고 아련하고 무상한 세월이 바로 이 즉해 있는 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변한 적이 없었고 늘 우리가 진짜로 경험한 거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실한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런 식의 자성이 없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인연 따라 그런 식으로 나한테 드러난 것일 뿐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충분히 경험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생각이 떨어져도 사실은 이 일인데 그 이상하게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 묘하다 하는 거예요. 묘하다 하는 거라 이상하게. 이게 그래서 마법사와 같은 거예요. 마법사의 손짓에 현혹되면 비둘기가 손끝에서 나오는 것 같고 뭐 금덩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 트릭이잖아요. 트릭이라고. 속은 거라 자기가. 속은 거예요. 속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었어. 그냥 늘 이 일일 뿐이라. 그래서 이게 참 미묘한 일이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 삶의 현상이라는 게 다 보이죠. 들리고 경험되고 느껴지고 한데 그거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세상. 희한해요. 근데 그거에 딱 뭔가 어떤 대상 경계에 탁 빠져들어 버리면 온갖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 경험적으로 보기에 이거 분명 이거는 일체가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몸뚱이에 있는 거예요. 자아한테. 이게 딱 생겨버리면 이게 아닌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일체가 여기에 있으면 일체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게 이렇게 스스로가 알게 되죠. 그러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이다. 소리가 저절로 비춰지는 바로 여기이다. 사물이 저절로 드러나는 바로 여기. 과거 어린 시절 이미지가 떠오르는 바로 이 자리이다. 그래서 도라는 것도 따로 없는 것이고 뭐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요. 그것도 마지못해 한 말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 도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 아니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 것이죠. 모든 언어가 여기서 일어난 분별입니다. 근데 모든 언어가 이거예요. 이거 늘 변함없는 거 이 사실 뿐이다 이거예요. 자, 서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98쪽입니다. 자, 48. 임판원 소첨에 대한 답서. 편지에 말씀하시길 부인 신도인과 함께 공부할 한마디 말씀을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원각경을 보셨다면 경전 속에 어찌 한마디 말씀만 있겠습니까? 모든 큰 보살들이 각자 스스로 의심하는 곳을 따라 질문을 하니 세종께서 질문에 응하여 하나하나 분명히 밝혀주심이 매우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도 역시 그 속에 있습니다. 이분이 원각경을 이제 보셨나 봐요. 임판원 소첨이라는 분인데 판원은 이제 관직 이름이죠. 임소첨이라는 사람입니다. 편지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부인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깨칠만한 한마디를 이제 해주십사. 그러면서 원각경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각경의 경전에 보면은 보살들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 밝히셨다 이거죠. 경전 속에 어찌 한마디 말씀만 있겠습니까? 모든 큰 보살들이 각자 스스로 의심하는 곳을 따라 질문을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보살이면은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래도 아직 미흡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세종께 질문을 한 거죠. 자기가 이제 걸리는 문제들, 우리가 공부하다가 걸리는 문제들을 질문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걸려있는 거기에 맞게 질문에 응하여서 하나하나 분명히 밝혀주심이 매우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도 역시 그 속에 있습니다. 먼저 번에 대해선사가 임판원, 임소첨에게 말씀드린 것도 그 속에 원각경 속에 어떤 내용을 구절을 이제 말씀하셨는가 봐요. 물론 원각경이라는 게
진짜 원각경은 원만한 깨달음이거든요.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서 그 원각경의 구절을 인용했는지 아니면 이 사실을 얘기했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원각경의 가르침의 말이나 그 가르침의 말들이 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얘기했다 하면 원각경을 얘기한 것이고, 원각경을 얘기했다 하면 이 사실을 얘기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도 역시 그 속에 있습니다. 경에서 말합니다. 이게 원각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어떤 허망한 마음도 없애지 않는다. 망상 경계에 머물러 깨달음을 더하지 않으며 이 말이 가장 가깝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놨네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진실을 판단하지 않는다. 자, 언제나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이게 허망한 생각을 일으킨다는 건 뻔하죠. 우리가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따로 있다라고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 따로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게 바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생각은 허망하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원성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거와 일으키지 않는 것이 둘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정으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그 이치에 맞게 얘기를 한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생각이 어떤 따로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이게 맞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다 허망하죠. 생각은 다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각 자체는 허망해요. 근데 그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따로 있다고 여기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 그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이 따로 있지 않으면 그건 뭐 생각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 생각 자체가 이것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나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 여기서 더 미세해져야 돼요. 언제나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생각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문장을 얘기하더라도 그냥 이 자체이기만 하다면, 언제나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않으며, 그러니까 언제나나 허망한이나 생각을이나 일으키지나 않으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기만 하면은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한 게 아니죠. 생각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생각을 일으킨 것도 아니면. 자, 어떤 허망한 마음도 없애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거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것이면은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좋지 않은 생각도 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감을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한 거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이것이기만 하다면,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닌 이것이기만 하다면 그 모든 생각이나 그 모든 마음이, 모든 감정이 다 진실한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허망한 마음도 없애지 않는다. 진실한 걸 뭐하러 없앱니까? 망상 경계에 머물러 깨달음을 더하지 않으면, 생각에 떨어져서 이거죠. 우리가 그래, 지금 이 순간이 이거지, 이거 생각에 떨어져서 그 생각 속에서 도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 모든 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 이 하나야. 이게 바로 생각에 떨어져서 도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는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똥막대기 하든 하늘 하든 배고프다 하든 뭐 오늘 날씨가 좀 온화합니다 하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지금 비가 옵니다 하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딱 언어에 갇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망상 경계에 머물러 깨달음을 더하지 않으면, 이미 깨달아 있고 이미 밝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일으켜서 다시 깨달음을 더하겠습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망상 경계에 머물러 깨달음을 더하지 않으면 이 자체인데 다시 왜 생각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구하냔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진실을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법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시라.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법을 알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걸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생각을 갖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상태라면 생각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구하는 거고 더 하는 거거든요. 이미 깨달아 있는데 생각 속에서 더 하는 거야, 자꾸. 이미 이것인데 생각이 들어가서 자꾸 깨달음이라는 상을 더 하는데 그게 깨달음이겠어요? 진짜 깨달음은 그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인데. 그러니까 좀 진실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인을 위한 아주 진솔한 얘기인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깨닫고자 하고 공부가 더 밝아지고 나아지려면 완전히 내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왜 그러냐면 깨달음은 초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거든요. 체험한 사람이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깨달음은 초심이에요. 초심. 첫 마음. 바로 이 첫째 자리. 항상 이게 깨달음이죠.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은 이 초심이 깨달음임을 아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차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아는 바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솔직해지는 것이죠. 그 진실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진실을 판단한다는 건 다 생각 속의 일이지 초심은 진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다 비추죠. 판단하는 것도 비추고 판단하지 않는 것도 다 비춥니다. 여기서. 진실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땅으로 인해 넘어진 자, 땅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땅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냐? 땅을 짚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 근데 땅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도 않았고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땅에 걸려 넘어졌고 땅을 짚고 일어났어요. 땅이 이제 마음에 비유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람을 현혹시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깨어나게 하지도 않아. 그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다는 건. 깨닫지 못한 사람도 이 땅에 의지해서 살고 있고 깨달은 사람도 이 땅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땅은 뭐 사람이 괴롭거나 괴롭지 않거나 신경 안 씁니다. 이 마음은 신경 안 써요. 근데 진짜 내가 이 사실에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리된 어떤 무상한 거를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 무상한 상에 자기를 의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진실에 밝아지면 자기가 여기서 일어난 비춰진 여기에 의지한 몸뚱이가 아니라 이 땅이 진장으로 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땅 위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든 신경 쓰겠습니까? 마음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인정도 없어요, 이게. 원래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뭐 노장가? 지푸라기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추구와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재물에 재물로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해서 아니면 짐승의 형상을 한 거를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사람을 올릴 수도 없고 뭐 올릴 만한 재물이 없을 때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거 버리거든요. 그거 태워버리고 버리고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게 그 추구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요 봐주지 않아요. 도라는 것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인간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되게 냉혹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자리에서 보면요. 모든 것을 다 머금고 있고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무한한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사정을 안 봐주기 때문에 너무 차갑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되게 이게 공부가 냉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 밝아지기 전에는. 근데 탁 밝아지고 나면 이것처럼 자비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금강경도 인욕선이 뭔가 참는 듯한 느낌, 당하는 듯한 느낌은 아직 아상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거고, 사실은 공부 과정 중에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제 공부인 거죠. 그때 눈물 많이 납니다. 그냥 막 눈물이 나, 그냥 왠지 모르게. 서러워, 그냥 서러워. 내 사정을 안 봐주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어떤 그 생각이나 판단으로 봤을 땐 저 사람 잘못인데 그게 내 일이라고 하니까 법은 맞거든요. 왜냐면 자기 분별이거든요. 근데 그 기존의 삶에 익숙해진 사람은 너무 억울한 느낌이 들지만 그거는 착각 속에서의 자기 판단인 것이고, 법은요 냉정해. 왜? 그게 자기 분별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상이지 다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난 상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보는 게 공부인 것인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마치 모욕당하는 듯한 느낌, 한 개인으로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지 않은 한 우리는 대법에 밝아질 수가 없다. 일체가 하나인 여기에 밝아질 수가 없다 이거죠. 눈물도 많이 나고 좀 서럽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다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진짜 완전히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속기 싫다면 그걸 다 감수해야 돼요. 그냥 나중에 자꾸 속다 보면요, 이 생각과 감정에 속는 일이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돌아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맨날 알면서도 당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마음의 결단이 내려져요. 더 이상 안 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훌쩍 거기서 그 이원성에서 탁 벗어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요, 그 모든 것이 다 진실한 거예요. 그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거를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보면 다 진실한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이게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보면 다 진실해. 좋고 나쁜 것들이. 뭐 좋은 것만 진실한 게 아니고 고요한 것만 진실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시끄럽고 괴로운 것조차도 이거라. 그 말은 뭐냐면 이상해요. 그 강도와 경계의 위력이 힘이 쫙 빠져버려요. 이상하게. 예전에는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보면 그냥 뭔가 물결이 그러할 뿐이지 진정으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걸 딱 알게 되거든요. 희한하죠. 그래서 공부가 힘을 얻고 분명해진다는 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인연이 안 일어난다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종의 공황장애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은 어떤 뭐 트라우마 같은 거 그것이 너무 극복하기 어려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뭔가 그것에서 벗어날 만한 어떤 길을 찾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의 본성을 깨뜨려 보고 그것이 공했다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기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 과거에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이 딱 떠오르면 그 아주 엄청난 트라우마가 탁 일어난다. 그게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예전에는 그게 쓰나미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식의 일어남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또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똑같은데 그것이 따로 있다고 여겼을 때의 그 경험과 그것이 텅 빈 이 마음에서 인연따라 일어나는 바람이 부니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인연따라 일어나는 그런 기제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그 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공포와 괴로움의 강도는 내가 부여한 힘이거든요. 따로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 힘이 그런 공포로 느껴지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온 공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진짜 있는 어떤 존재로 봤을 때
따로 있는 사람으로 볼 때의 느낌과 헛개비로 볼 때의 느낌이 다르듯이 모양은 똑같죠. 헛개비나 사람의 그 어떤 실체감이나. 근데 실체감이 있느냐 아니면 실체 없는 상으로 보이느냐, 이름일 뿐임으로 보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어떤 차이가. 이 마음 공부는 그겁니다.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현상이 자성이 없다. 만법에 자성이 없다. 만법 개공이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를 깨닫는 공부예요. 만약에 이게 아닌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기제를 바꾸고 싶다. 그런 의도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셔야 돼요. 어떤 심리 치료하는 데나. 근데 그런 식으로는 피해 다녀야 돼요. 계속. 조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진정한 해탈이고 자유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실체가 없고 내가 부여한 힘이거든요. 내가 그거에 대한 존재감을 부여한 것이지 밖에서 들어온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앗아 버리면 돼. 내가 줬던 거를 내가 가져와 버리면 돼요. 마음이 거기가 있던 것을 마음 이쪽으로 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회수해버리면 물결 일어나죠. 옛날 습관대로. 아니 김치 좋아하는 사람이 버터를 좋아하진 않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마치 김치는 너무 싫어. 냄새가 싫으니까 버터를 먹어야 되겠어.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거는 조작이죠. 김치가 아니구나.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구나. 그럼 김치가 나타나도 그렇게 크게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김치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유마의 죄의 공함을 깨닫는 것. 죄를 사함이 아니라 죄의 공함을 깨닫는 게 진정한 해탈인 것이다.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공하다는 걸 깨닫는 게 진정한 참회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 위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다 여기서 일어난 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 운모남에 머물 때에 일찍이 이것을 보고 노래하였습니다. 연잎은 둥글둥글 거울 같고 마름의 뿔은 뾰족뾰족 송곳 같아라. 바람 부니 버들가지에 솜털 날리고 빗방울 백꽃을 때리니 납이 날아오른다. 자, 운모남에 대스님이 주석하셨어요. 그래서 대해종고라고도 하고 이제 운문종고, 운문고라고도 하거든요. 앞에는 그 스님이 주석했던 지역을 보통 붙입니다. 주석처를. 운모남에 있을 때 머물 때 일찍 이것을 보고 노래하였습니다. 근데 이 시는요, 대해스님이 시가 아니라 그 협산선회의 시를 이제 뒤에 황룡사심이 인용했었고 이거를 지금 대해선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찾아보면은 아실 거예요. 협산선회의 시예요, 원래. 근데 이 번역이 약간 제가 어색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맞냐면 연잎은 둥글기가 거울 같고 마름 잎은 뾰족하기 송곳 같아라. 바람 부니 버들가지의 솜이 털공처럼 날리고 빗방울이 백꽃을 때리니 빗방울이 때리니 백꽃이 나비처럼 날아오른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연잎은 둥글둥글 하잖아요. 마치 우리 거울 옛날 둥글었으니까 둥글기가 거울 같고 연잎이 둥글둥글 하잖아요. 마름이라는 거는 잎이 뾰족뾰족한 풀이에요. 그러니까 마름 뿔이 아니라 마름 잎은 뾰족뾰족해서 날카로워서 호랑가시 나무의 끝처럼 뾰족뾰족해서 뾰족하기가 송곳 같아라. 그러니까 바람 부니 버들가지 이렇게 솜털이 있잖아요. 버들가지 솜이 털공처럼 날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백꽃이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면 백꽃이 이게 떨어지면서 마치 나비처럼 날아간다. 이게 도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연잎 둥그렇고 마름의 뿔 뾰족하고 바람 부니 우리가 민들레 씨앗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빗방울 오니까 배꽃이 나비처럼 날아오른다. 지금 이것이지, 이 자체인 것이지, 이것인 것이지 뭐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이 노래를 위쪽에 놓고 다시 경문을 아래쪽에 옮겨 놓으면 노래가 도리어 경이고 경이 도리어 노래입니다. 자, 아까 원각경에 경문이 있고 뒤에 시가 있죠. 대신에 원각경 자리에 이 시를 놓고 원각경의 그 경문을 아래에 내려놓으면은 도리어 시가 경문 같고 경문이 시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문이나 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경문을 제대로 읽으려면 제대로 읽는 게 뭐냐? 언제나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 어떤 허망한 마음도 없애지 않는다. 이 자체. 망상 경계에 머물러 깨달음을 더하지 않으면 이 자체. 깨달음이 없으면 진실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자체인 것이지.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잎은 둥글둥글 거울 같고 이 자체이지. 그런 상에 떨어지면 사실 어긋난 거죠. 마지못해서 지금 있는 현상 그대로다라고 하지만 진짜 여기서 경문과 시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똑같은 것이 되려면 뜻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냥 이 자체인 것이. 진짜 대스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시의 내용이 아니고 경문의 구절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삼아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시되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욕심과 조급함을 쉬어야 하지만 또 느슨하게 놓아두어도 안 됩니다. 마치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는 것 같아서 느슨함과 긴장이 적당하게 되면 곡조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돌아가셔서 다만 충밀의 무리와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번갈아 탕마하시면 도업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빌곡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경문 자리에 시를 놓고 시 자리에 경문을 딱 내려보면은 경문이 시 같고 시가 경문 같다 했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거 뜻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해보되 내가 이걸 공부하다 보면 깨닫겠거니 깨닫지 못하겠거니 이런 생각하지 마라.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서 욕심과 조급함을 쉬어야 하지만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거든요. 너무 마음이 급하면 공부의 주체가 에고가 돼요. 내가 어떻게 막 하려고 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과 조급함의 어떤 함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느슨하게 놓아버려도 안 돼요. 느슨하게 놓아버리면 옛날 습관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용 쓰면 자아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 놓아버리면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거거든요. 너무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해버리면 어긋나요. 그건 이원성에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놓아버려도 이원성에 떨어져. 왜? 익숙한 습관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쪼아도 안 된다. 근데 사람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너무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의지가 강해서 자기가 막 깨달으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적절히 조율을 해줘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하려는 사람은 싫어하고 너무 놓아버린 사람은 좀 채찍질해야 돼요. 그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처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하려는 사람인데 이게 막 경직돼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뭔가를 막 하려는 그 사람은 놓아버려라 싫어하죠. 좀 이게 톤 다운을 시켜주듯이 이렇게 힘을 빼줘야 돼. 근데 너무 뺀 사람은 뚝 돋아줘야 돼요.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면서 막 재촉을 해야 돼. 그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그 비유를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는 것과 같아서 뭐 기타 줄 조율하듯이 너무 세게 하면은 줄이 끊어질 것이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이제 소리가 제대로 안 날 것이다. 느슨함과 긴장이 적당하게 되면 곡조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돌아가셔서 다만 충밀의 무리와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번갈아 탕마하시면 도업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빌곡입니다. 충밀이라는 사람이 좀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분 찾아가서 좀 공부의 조언을 얻고 탕마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라. 그러면 깨닫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안목, 그 다음에 아까 바른 안내를 받고 하면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지극한 마음, 너무 그 자기적이지 않으면서 간절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라는 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이것이 놓아지지 않는 상태? 이게 간절함이거든요. 깨닫고 싶은데 나한테 길이 없어. 이거 놓을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길도 없어.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바른 안목을 가진 스승의 안내를 듣다 보면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직 이제 간절한 게 아니에요. 이거 놓고 그냥 잊고 살 정도면 이제 발심이 안 된 거고, 그렇죠? 놓을 수도 없는데 근데 뭔가를 막 하고 있어.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거는 아직 자기가 용 쓰는 거고 바른 안내를 받지 못한 거예요. 길은 없는데 갈 길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이거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게 아마 이 적절히 조율된 상태가 아닌가. 그러면 그 바른 안내를 계속 꾸준히 듣고 그거를 좀 진심으로 듣게 되거든요.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려는 바가 뭘까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못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다 놓아버리고. 왜 놓아버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진실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거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깨닫지 못했으면 그 상태에서 진실을 판단하려 하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게 바른 가르침이고 확신이 있고 이 불법에 대해서 믿는 바가 지극하다면 그냥 가는 거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은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생각을 놓아버려야 돼. 이거에 대한 마음은 좀 지극해야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놓아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아무런 판단 없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법문도 그냥 대충 그냥 뭔가 잠시 우리가 영화 구경하듯이 이런 식으로 들어도 사실은 그게 공부가 이게 진척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말 따라가도 안 돼. 저 말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이것도 안 돼. 너무 말 따라가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마치 그냥 무슨 유행가 틀어놓고 그냥 뭐 흥얼거리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경직된 상태에서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거기 집중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놓아버려도 안 되고 어떤 분은 그냥 모든 걸 다 안 하고 다 좌정하고 앉아서 탁 붙는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자기를 어떤 틀에 딱 가둬놓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틀어놓고 너는 네 말 해라 나는 딴 일 하겠다 이렇게 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합니다. 하다 보면 이 감각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되고 통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예. 그렇더라도 다른 거 아닙니다. 연잎이 동글동글, 마름의 잎이 뾰족뾰족. 이 눈앞에 다 이게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꽃이 탱글탱글. 이건데 꽃이라는 순식간에 모양이나 상에 떨어지지 마라. 그러면 꽃이 탱글탱글한 이 일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